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항상 기회는 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올라오는 파동에 탈출을 먼저 하고 다시 잡아야지. 쌍바닥 이제 시점 맞춰서 다시 잡으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한번 탈출하고 다시 바닥에서 잡던지 하는 거죠. 여기에 보험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보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왜 보험 구간이라면 여기 뚫으면 상승인데 만약에 올라왔다가 매도를 안 치고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반등을 치면 다행인데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영원히 오지 않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17년도 18년도 때도 그랬어요. 영원히 오지 않는 자리가 돼요. 이 시장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항상 기회는 줘요. 보면 이전에 우리 하락장을 한번 볼까요? 나는 근데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최고점이 여기잖아요. 이전의 시장도 보면 최고점이 여기에요. 자, 그럼 과연 최고점에서 과연 물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최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반대를 탈출했다 그러면 최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손실률은 뭐 대략적으로 13% 정도 돼요. 내가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탈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이제 차이를 한번 본다 그러면 항상 시장은 기회를 준다고 해요. 탈출을 하면 손실이 13%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최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뭘 있겠지. 여기서 나오던 뭐 여기서 나오던. 이때는 이제 조금 탈출을 못하고 나서 나왔던 반등이 여기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되네요. 20% 정도.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또 탈출할 기회가 없을까라고 하면 있지. 다음 반등 때 올라왔잖아. 또 이제 떨어지고 나서 마이너스 어디까지 보고 와요? 마이너스를 50%까지 보고 봤지만 결국 반등을 쳐가지고 마이너스 10%대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회를 준 거죠. 시장이 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좋아,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매 순간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치겠다. 마이너스 10%에서만 손실을 치겠다 하면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을 보고요.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을 보고 결국에는 여기죠. 한 16% 정도 되네요. 16%, 15% 정도 손실로 끝낼 수 있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40%까지 보고 왔다가 마이너스 15%나 20%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차트의 의미가 있냐고요? 차트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이게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축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축을 왜 해야 돼요? 살아보니까 내가 저축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나중에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야.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저축을 안 해놓으니까 내가 3년 전에 내가 저축만 좀 해놨으면 아파트 사가지고 2배 올랐을 텐데. 경험이잖아요, 경험.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차트의 의미는요.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차트를 가지고 이전에 흘러왔던 걸 보고요. 그 흘러왔던 역사를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죠.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도, 저축을 하는 이유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경험적으로 알아요? 야, 내가 돈을 안 모아놔 보니까 부동산이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됐을 때 못 사고, 저축을 안 해놓으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모아놓은 돈이 조금만 있었어도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쓴 일을 많이 당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또 여전히 차트가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2년, 3년 있다가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의미를 두고, 차트의 의미를 두고 차트를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요, 2018년도 때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2018년도 때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차트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번 장이 참 재밌어. 이번 장이 참 재밌어요. 돈이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면서 요렇게 흘러가더라. 이런 식의 자기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는 거야. 야, 요렇게 저점이 깨지고 저렇게 때리니까, 저렇게 고점이 뚫리니까 미친듯이 또 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차트 공부했던 사람들. 어떤 거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 장에 알트 펌핑을 못 먹었어요. 왜 알트 펌핑을
못 먹었냐면 차트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랑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도미넌스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알트가 엄청나게 펌핑이 나왔어요. 그랬니? 제가 그때 그렇게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3년 있다가 초대박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겠지. 왜 의미가 없냐면 옛날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옛날 차트가 있는데도 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의미를 알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분석 중 나온 거래소와 분석 사이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링크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영상 설명을 열어 각 거래소 링크, 트레이딩뷰 사이트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